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황운하 청장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군요.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던 그 행정관. 황운하 청장은 도대체 왜 만난 걸까요? 황 청장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명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뢰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북한이 핵 폭주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 톱 기사로 썼습니다. 핵 폭주 북한, 요즘 왜 이러나? ICBM과 SLBM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 전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도 오늘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일 만에 또 동창리에서 ICBM 엔진 시험을 한 겁니다. 7분간 ICBM 미사일에 엔진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을 제압할 새 전략무기에 적용하겠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포 SLBM 관련한 이상 징후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도발 거점하로 미국을 공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북미 간의 일은 아닌 것이 북한은 계속해서 연일 우리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핵 도발하고 있다. 어쩔래? 니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한국일보가 이상한 울산경찰에 대해서 연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은 이겁니다. 울산경찰이 참 희한하게도 고발이 접수된 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김기현 형제 체포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통상 고발이 되고 수사에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근거가 약한 현직 시장 그리고 야권 정치 인사의 형제를 체포할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려면 몇 달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흘 만에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울산경찰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운하 청장과는 무슨 연관이 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회 상황은 시계제로. 한겨레 신문은 오늘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네요. 일면에서요. 선거 개혁의 초심을 잃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집착하고 있다. 라고 한겨레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당을 뺀 4+1에서 이 선거법을 두고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등도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원래 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의 취지는 비례와 대표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표의 사표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였는데 민주당 당내 반발로 지역구를 쓱 늘리더니 원안보다 민주당의 최저 이익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펴며 연동 비례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겠다를 고수하면서 나머지 당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여기서 협상 안 하겠다라고 협상 종결까지 선언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무려 6종에서 천안함 폭침이 빠졌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서 6종에서 천안함 폭침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6종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북 정권에는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까지 써줬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 북한의 잘못이라는 표현까지 빼면서 이 한국사 교과서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걸까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북한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까지 바치면서 과연 이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던 걸까요? 교과서는 정치에서 중립이어야 합니다. 이 교과서가 특정 정권, 특정인에게 헌납돼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50인에게 한국경제가 요즘 계속 긴급 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값,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경도로 일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은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50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규제 탓이 과열을 불렀다. 54%. 그리고 서울 집값은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90%. 야, 서울에 집을 못 구한 우리 30대, 40대 젊은 청장년들이 들으면 정말로 땅을 칠 뉴스입니다. 내년에 더 오른다. 신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규제 만능이 답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은 바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중국말이에요.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나 궁금해서 중앙일보가 쓰레기의 발원지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8면의 이 기사 취재 잘했습니다. 아주 잘 쓴 기사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양쯔강, 중국 양쯔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147만 톤이 매년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쏟아 들어온다. 미세먼지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중국 바다에서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147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이게 계속해서 쏟아져 온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양쯔강 해변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쓰레기 투척 금지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서 이 비용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외교가의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